안녕하세요. 아트모빌 정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이제 짧은 지식, 저의 소견으로 DPF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사진에 있는 DPF가 이제 저 줌을 당겨서 제품사는 빼고요. DPF만 딱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DPF 자체가요. 제가 이게 2016년도에 제가 DPF 장비에 대해서 처음 막 출시했을 때 이제 저도 역시 이제 장비를 하는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이날 장비를 준비해 가지고 이날 장비를 반품을 했습니다. 아, DPF 클리닝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 장비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저는 반품시켰습니다. 자, 이후 불문하고요. 이 들어와 있던 걸 밀어서 빼면은 또 다시 차겠죠. 뺐으니까.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이게 과연 주기적으로 얼마에 해야 하는지, 자, 그 이제 이어서 이제 영상에 나올 것이고요. 저는 우선 이 장비를 이때 처음 하고 전 반품을 시킨 게, 뭔가 좀 환경도 그렇고 작업성에 봤을 때 이 안에 DPF 자체의 이 담체가, 이 안에 이렇게 담체가요, 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야가 이제 DPF고요. 얘는 이제 촉매입니다. 위에는 DOC라고 해가지고. 저는 항상 클리닝을 하기 전에 이걸 왜 클리닝을 해야 하고 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먼저 그걸 먼저 생각을 좀 짚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DPF가 배기에서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여기서 PM이, DPF가 가동이 돼서 태워서 애쉬가 되잖아요. 애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글자를 못 써가지고. 이게 담체입니다. 이게 담체죠. 참고로 우리 지금 이어서 나올 영상에 DPF는 클리닝은 10만 킬로에 한 번 해달라 그럽니다. 10만 킬로에 한 번. 근데 그것도 말도 약간 어폐가 있지만, DPF 클리닝을 왜 할까요? DPF 클리닝을 왜 해야 돼요? 시골의 지방 사람들은 안 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나는 지인이 여기 이제 아랫지방에 시골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샵에 있는 사장님한테 DPF 클리닝 약품을 추천을 했었어요. DPF가 뭐예요? 냅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 DPF 클리닝을 왜 해요? 아직까지 우리 샵에는 DPF 클리닝에 대해서, DPF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껏 20년 동안 카센터를 하면서 한 번 있었답니다. 한 번. DPF에 대해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흡기 클리닝을 왜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가다서다 가다서다. 도로 교통 혼잡이 심하잖아요. DPF가 달린 차량의 구조 조건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DPF의 구조 조건. PM이 쌓이면요, 이 PM 매연이죠. PM이 여기 쌓이겠죠. DPF 구동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속도가요 100km입니다. RPM이요 강제 구동 시요 2000 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DPF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DPF가 강제 구동 할 때 배기 온도, 배압이죠. 배압이 자체가 약하면 배기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배기 온도 센서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DPF 클리닝을 자체가 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건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런 영상들을 지금 이어서, 습식을 하면 안 되고 왜 건식을 해야 하는지 이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믹 재질의 DPF를 습식 클리닝하면 내벽에 코팅된 귀금속 촉매의 이탈과 손상을 비롯 강도가 약해지고 마지막으로는 폐수 발생에 의한 2차적 오염원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폐수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클리닝 비용은 건식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단점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업체 이름이 정진 하이테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진 하이테크입니다. 네, 어떤 장점 있는 물건들을 우리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에코 정비, 그러니까 작업자 건강을 생각하는 장비 전문 개발 회사입니다. 이 안을 까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은 이제 DPF 영상을 보면 이렇게 한번 쏘게 보시면은 DPF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비를 하시면은 케미칼이라고 해서 약품을 쏟아부어요. 보면은 그 약품이 이 때를 벗기고 이렇게 이 DPF를 녹여버려요. 이게 세라믹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세라믹이에요? 예, 세라믹입니다. 합성이에요. 네. 유체가 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기로 불어내면 그거 없이 더 많이 뚫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공기로 사실은 미세 구멍을 일부 분산해가지고 뚫어줘야 됩니다. DPF를 뚫을 때는. 효과적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형차, 그러니까 상용차로서 DPF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킬로 정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SCR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주기, 그리고 작업 차량이나 건설 기계 등 이런 장비 차량들은 한 1년 주기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우리 그 상용차 위에 상용차와 상용차 SCR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이 세 가지는요. 우리 DPF 자체가 담채를 꺼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우리 승용 경유차 제일 아래에 보면 승용 경유차 DPF는 우리는 DPF 자체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이 뭐냐? 안에 담아서 꺼낼 수가 없죠. 근데 상용차와 건설 기계용 차들은 DPF를 열어서 담채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클리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승용차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 지금 승용 경유차의 DPF 10만 킬로라 이걸 딱 집어서 10만 킬로라 말하기가 정말 좀 애매합니다. DPF의 문제점이 경고등이 점등이 되고 그러한 차량들이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10만 킬로까지 한 번도 안 해도 문제점이 없는 차량들이 과연 좀 제가 봤을 때는 10만 킬로까지는 무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 1년 주기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부하 운전이나 저속 운전하는 차량도 출력이나 연비가 떨어졌을 때 그때 맞춰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DPF는 세라믹 형태의 담채에 귀금속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인데 미국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 협회인 메카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 담채의 경우는 물이나 약품이 접촉했을 때 영구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자동적으로 파티클을 태워주는 건식 소거법,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건식 소거법이 무엇일까요? 건식 소거법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체에 대해서 진단으로 할 수 있는 건식 소거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설명을 다음 영상 때 짤막하게 올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소거법, 이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PF 재생 클리닝 작업이 시작되자 버너 불길이 담채 내부에 누적된 카본과 오일에 파고들면서 착화돼. 자, 이게 앞으로 SCR 요소수와 앞으로 그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방식. 이제 DPF는 DPF 전단에다가 지금 이렇게 난로죠. 뜨거운 열을 가해서 태우는 거잖아요. 화물차들은요, 상용차들은요, DPF 상단에 우리 차량 인젝터가 있듯이 SCR 인젝터 말고요, 차량에 인젝터가 있듯이 DPF 상단에 연료 인젝터가 따로 달립니다. 그래서 그 연료 인젝터가 DPF에다 연료를 쏴버립니다. 연료를 쏴서 불을 비춥니다.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보편화해서 이제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프라즈마 방식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시작하는데요. 점화 후에는 자연연소에 가까운 조건 유지를 위해 담체 내부에 길고 짧은 온도 센서가 삽입되고 열량을 자동 조절하는 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이중 안전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열을 가하는 재생 클리닝 작업 공정을 마친 DPF를 꺼내보니 표면 색상부터 달라졌습니다. 기공마다 가득 찬 카본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였던 표면이 원래의 색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디젤 차량 타신 분들 DPF 점검을 하다 보면 저렇게 DPF에 저렇게 막혔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저건 막힌 게 아닙니다. 저걸 보고 막혔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저 차는요, 상용차입니다. 안타깝게도 속도가 90km 제한 속도 걸린 차입니다. 90km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상용차에다가 짐을 많이 싣거나 흙을 많이 싣고 무거운 것들을 많이 싣고 다니면 저 배합으로 인해서 저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저 AC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블루밍 작업을 해서 대신해서 해주는 겁니다. 상용차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요, DPF가 가동이 돼서 AC가 나오더라도 저 AC가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DPF 자체를 담체를 탈부착할 수 있게끔 DPF 외부에서 열어서 DPF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 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에. 인데요. 표면을 확대해보니 마치 혈관장의 덩어리인 기름기가 분해되듯 검은 소창물질은 사라지고 담체 내부 미세기공 주변에 붙은 회색 분진 흔적만 보이는데요. 마지막 작업은 깊숙이 박혀있던 잔재를 털어내는 에어블로잉 공정입니다. 블라스팅과 노즐링이라는 두 개의 공정으로 이뤄지는데요. 압축 공기가 내벽과 기공에 달라붙었던 미세 회색 분진이 분리 배출되면서 DPF 기공은 물론 외형까지도 깨끗하게 원상복구됐습니다. 후처리 장치 재생 시스템에 넣고 내부 온도를 제어하며 열을 가해보니 담체는 표면 색상부터 달라졌습니다. 담체 내부 미세 기공 주변에도 회색 분진 흔적이 보입니다. 마지막 작업은 요소에 깊숙하게 박혀있던 잔재를 털어내는 블로잉 공정입니다. 블로잉 공정을 마친 DPF는 신품과 유사하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었던 담체 표면이 달아오르면서 담체 기공을 자, 저기 PM 자체가 AC로 변하기 전까지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DPF의 구동 조건입니다. 온도. 이 온도가 배기 온도 센서 자체가요, 600도, 700도 얘를 가리켜야만이 가동이 됩니다. 배기 온도 센서가 얘는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다가도 600도가 됐는데 배기 온도 센서는 400도, 뭐 500도, 300도 막 들쑥날쑥 가리켜 버리면은 배기 온도 센서가 이제 얘는 PM이 다 탔구나, 그러니까 배합이 다 빠졌구나, 온도 센서가 떨어졌구나 라고 인식하고 ECU에서는, 컴퓨터에서는 배기 온도 센서가 떨어졌으니까 구동을 멈춰버립니다. 왔던 매연이 타기 시작하는데요.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변해서 미세기공 내벽에 달라붙어 있던 재는 공기압이 가해지자 분리되고 밀려나가면서 담체 기공과 내부는 깨끗하게 원상복구됩니다. 시커멓던 담체가 클리닝 공정을 마치자 뽀얀 원래의 색상과 촘촘한 자, 저게 바로 DPF 자체, 왼쪽에 이제 PM이죠. 오른쪽은 DPF를 이제 클리닝을 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클리닝 전, 이게 클리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 PM이 안 탔지 않습니까? 결론은 저게 DPF가 구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구동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구동 조건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이 상용차는 속도가 90km예요. 90km 속도를 리밋 걸어놓고 DPF 가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반 디젤 차량들도
시내에서 가다 서다 하는데 DPF가 어떻게 가동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뭐 플라즈마 방식 새로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인젝터 뒤에다 이제 연료 싸가지고 대신해서 온도가 못 올라가니까 그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 연료를 싸서 DPF에다 태워준다잖아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게 DPF가 막힌 게 아닙니다. 멀쩡한 DPF고 정상적인 DPF입니다. 구동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담체 입구 표면까지 본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의 신품처럼 완벽하게 재탄생됐다는 얘긴데요. 이 꽉 찬 상태의 엔진 출력과 클리닝 후 원상 복구 차이를 엔진 동력계 비교 실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 출력이 낮아지면 담체 기공에는 어떤 이상이 시작되는지를 CT 촬영으로 확인하고 CT 촬영 비교 평가에서 약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차 담체 기공에 고착돼 있던 3분의 1 정도의 재가 건식 클리닝을 하자 대부분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이시는 이 검정 매연을 태우고 나면 회색의 재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회색 재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유독 물질 오른쪽은 PM입니다. 왼쪽은 A입니다. 제조. PM이 뭐냐? 우리 향 피우잖아요. 향을 피우면 향에서 타고 옆으로 탁탁탁 떨어지는 게 재잖아요. A입니다. PM이 결론은 DPF가 막힌 게 아니고요. DPF가 구동 조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증상을 모르고 마냥 클리닝만 할 게 아니고요. 저도 역시 클리닝을 했지만 약품 클리닝, 물로 싸서 뚫어주는 클리닝, 지금 여기 영상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클리닝에 대해서는 건식법을 써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운전자 오너분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